봄볕이 완연한 날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여객선 한 척이 출항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뱃길로 3시간 남짓 달리면 도착하는 곳. 무태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이자 천혜의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울릉도는 가파르고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친 아름다운 섬입니다.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찾는 이들이 끊이질 않는다죠. 깨끗하고 또 좋고 또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육지에서 안 먹어본 명이나물이나 오징어 내장탕, 육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맛을 조금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내륙은 봄이 무르익었건만 여전히 누운 모자를 뒤집어 쓴 산머리. 그래도 산 사이 펑 파묻힌 나리분지엔 봄나물이 지천으로 자랐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울릉도의 험산 곳곳을 누빈다는 두 사람. 아따 눈이 많이 녹았네. 그래도 이제 오늘 많이 녹았대 밤새. 예. 밤새. 예, 밤새 명이 따로요. 명이요? 맹이. 명이나물. 산마늘. 바로 울릉도의 명물 봄손님 명이나물 채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유독 커다란 가방을 하나씩 짊어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왜 이렇게 배낭을 큰 걸 메고 다니시는 거세요? 많이 뜯으려고. 보통한 사람도 많이 하는 사람은 네. 30kg, 40kg 가는데 풍작을 장담하며 호기롭게 출발하는 두 남자. 그런데 초입부터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조금 땅이 어저께 눈이 와가지고 미끄럽지? 조금 미끄러우니까. 아, 이제는 하고 하죠.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 이 정도가 괜찮은 거예요? 너무 가파른데? 요거는 이거는 갚아놓은 별론데. 것도 아니래요. 이거 가파른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향하는 곳은 등산로가 아닌 방향. 게다가 울릉도에 사는 유독 깎아지른 곳이 많아 등산 제법한다는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위험하다는데요. 하지만 작업자들이 이런 곳만 찾아다니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골이 이렇게 된 골짜기 이제 이렇게 된 골 같은데 맹이가 좀 많아요. 물기가 약간 있는 데가 더 많고 네. 높은 산에 한 7부, 한 5부, 한 이상 그 정도 돼야지 많이 자라고. 맹이. 명이나물. 파란 거 저거 다 파란 거 맹이. 전부 다. 아, 다 명이에요, 이게? 울릉도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이나물의 원래 이름은 산마늘인데요. 산나물 중 유일하게 마늘 향이 난다고 해서 산마늘이란 이름이 붙었다는군요. 옛날에 울릉도 처음에 옛날 사람들은 이걸 먹고 맹을 이었다. 그래서 이걸 먹고 예. 명울이요? 맹이라 죽도 그러거든. 끓여 먹고 그러다 하대요. 죽도 끓여 먹고 뭐 지천에 이게 많으니까. 과거 이곳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해준 귀한 식재료 명이나물. 자연산 명이가 지천에서 자란다지만 아무나 아무 때나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20일. 4월 17일까지나? 18일까지. 18일까지래. 예. 그때까지만 캘 수 있는 거예요? 예. 3월 30일부터 딱 20일. 1년 중 단 20일 허락되는 자연산 명이 채취. 때문에 이 험한 길을 매일 오르면서도 작업자들은 잠시도 지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 약초 이 뿌리가 약초인데 네. 요즘 약초나 이거 전호. 이 약초로 쓰는 거예요? 뿌리는 약초로 쓰고. 모이나물이라고 모이. 뭐요? 어렸을 그래, 때는 무쳐 쌈 먹고. 싸먹고 서서는 삶아가지고 무쳐 먹고. 쌀에 와 이런 건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산길을 오르길 2시간 남짓. 이게 크면 이봐요. 이렇게 화분까지 많잖아. 이제
그대로 보면 많잖아 이제. 그대로는 막쫙 빨리 자는 거죠. 오늘 여기서 장소. 여기요? 이게 다 명이에요, 지금 파란 게? 네. 이 정도는 전부 다 이제 상품이잖아. 산 정상 가까이에서 발견된 명이 굴락. 3년 이상 자라 제법 잎이 큰 모습입니다. 시간에 보기에도 어떤 거요? 네. 두 가닥 나오는 건 무조건 좋아요. 두 가닥짜리는 무조건. 아, 요거는 이제 이제 쓸만하고 두 가닥짜리는 이런 거는 이런 거도 새끼고요. 한 고기 한 뿌리에서 두 잎이 갈라져 자란 것이 상품 가치가 있다는데요. 한 줄기만 자란 건 아직 덜 자라 특유의 알싸한 맛이 덜하기 때문이라는군요. 자연산 명이나무를 채취할 때 꼭 필요한 건 미끄럼을 방지하는 아이젠입니다. 이게 안전하고 집게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 필수예요? 예, 필수 장비. 이거 안 하면은 네. 이제 위험하니까. 주로 깎아지른 곳에서 자라는 명이나물 때문에 그냥 서 있기에도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게 되는 일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낙엽이 쌓여 있어 더 미끄럽기 때문에 아이젠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고데기도 담당 PD도 아이젠 착용 완료. 이제 두 번째 준비물이라는 보자기를 둘러매는 모습. 헌데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보자기, 나물 뜨는 보자기. 가방을 메고 가도 거기 뜨는 요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이제 작업 시작. 그런데 첫 출발부터 난관입니다. 그야말로 미끄러지듯 비탈을 내려가는데요. 아슬아슬한 경사를 누비느라 작업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채취를 시작하는 두 사람. 작업 대부분은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 접근성이 없는 데는 좀 명이가 좋죠. 그런데 이제 탐스럽다 그런데 하다가 네. 사고를. 워낙 험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 탓에 해마다 한두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벌어지는 일,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나기도 한다는군요. 제작진도 긴장 속에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워낙 낙엽이 많고 밤새 내린 눈 때문에 더욱 미끄러운 상황. 한 걸음 내디디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하고 다발을 나는 게 네. 자세가 안 맞아. 정정하게 한다든가. 자세가 일단 안정이 되고 자세가 이래 딱 그게 안정이 되니까 자세가 안 좋으면 사고 나와요. 확률이 높아. 여기선 단단하게 박힌 나무 뿌리를 찾아 그 위에 발을 박듯이 밀어넣고 작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채취꾼들의 분주한 작업이 이어지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죄송합니다. 옆으로. 그러니까 낙엽이 있어가지고 한번 계속 내려가요. 이게 안 멈추네요. 내려올 때가 조심해야 돼. 올라갈 때는 밟고 올라가니까 상관없는데. 뭐 잡고 항시 뭘 잡아야 돼. 그리고 요 나무 뿌리, 항시 요 나무 뿌리. 이런데 내려올 때 요 나무 뿌리 있잖아요. 네. 이거 손 잡고 내가 이제 찍어준 자리만 하고 와야 돼. 이렇게 위험한 작업이니만큼 채취증을 받기 위해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요. 채취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울릉 주민 주민만요? 전에는 이제 채취증 뭐 무조건 뭐 교육도 제대로 안 하고 네. 이게 그런 거 안 돼가 사고율이 좀 많다. 원래는 좀 강력하게 했어요. 교육이. 교육을요?
채취증을 받고 활동하는 명의 채취꾼은 모두 700여 명. 이들 외에 이곳에서 불법 채취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아, 천에 와가지고 저런 거 따면 돼. 그러니까 어떤 거요? 이런 거요? 이런 건 따져야지. 좋은 명의는 어른 남자 손바닥만한 크기로 둥글고 통통한 몸체에 끝이 쭉 뻗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거는 한 키로에 얼마 정도예요? 그럼 뭐 2만 하는 데도 있고 18,000원 하는 데도 있고 뭐. 울릉도의 자연산 명이는 밭에서 채취하는 명이보다 2배가량 비싼데요. 여러 해살이 풀린 명이는 뿌리째 뽑지 않고 칼로 끊어서 채취합니다. 요 밑을 잘라버리면 주고, 요 밑을 자르면 죽고, 네. 여기 이제 잎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요 인제까지만 잘라줘야 돼. 아, 그런 거까지요? 이렇게 하면 같은 자리에서 새순이 또 올라온다는군요. 육지보다 훨씬 매운 이곳 추위를 이기고 자란 봄나물 명이. 그 맛이 궁금한데요. 어때요, 맛이? 맛이 좋죠. 약간 매부하면서. 하나 먹어요. 자, 맛있네요, 진짜. 산에 된장 가봐가지고 밥 먹을 때 찍으면 진짜 끝내줘. 그러니까요, 이거 싸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쌈 멋지지. 싱싱하게 자란 제철 명이를 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반나절 부지런히 작업하니 보자기 안에 봄 선물이 가득합니다. 이 배낭 가득하게 꾹꾹 눌러 담으면 약 40kg가량 명이나물이 담긴다는데요. 35kg 뭐. 어떤 나라 많이 하는 나라 40kg 뭐.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20kg만 해도 한 40만 원 이상은 하니까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한 7, 80만 원씩 해버리니까 하루에. 부지런하게 하셔야겠네요. 이런 해야 돼. 우선 한 짐 해놓고서야 잠시 여유를 누리는 두 사람. 워낙 체력 소모가 심한 일이다 보니 틈틈이 간식을 먹어줘야 합니다. 되죠? 찬찬히 그냥. 뭐 팬한테 뭐 명의가 있나 누구 따라고. 항상 긴장을 하고 네. 안심 긴장을 하니까 까빠를수록 명의가 더 좋은 거야. 음. 이제 빈장일수록. 아침에 새벽 6시에 와서 4시 5시까지 댕겨봐요. 얼마나 체력이 소모가 돼. 2만 보, 2만 5천만, 3만 보. 일은 사는 3만 보요? 하루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쏜사같이 흘러갑니다. 한 줄기라도 더 채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두 사람. 오늘 목표는 두 사람 모두 20kg 이상 채취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길이 유독 미끄러운 상황. 이럴 땐 더욱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걱정하지 아무래도. 집에서는 많이 걱정하죠. 집이 들어가야 이제 네. 안심을 하지. 집에 들어가야 해요? 아무리 벌이가 쏠쏠하다지만 이토록 위험한 일을 가족들이 달가워할 리 만무.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오전 6시부터 8시간 가까이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어느새 하산 권고 시각인 2시를 훌쩍 넘긴 상황. 아직 울릉도의 숲속은 서늘하지만 작업자들 온몸은 땀에 흠뻑 젖었는데요.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느라 진이 다 빠질 지경입니다. 신경을 쓰고 다니니까 막 하네. 막 이거 똑바른 자세를 못하고 막 발에다 신경 쓰다 나가니까 무릎이 많이 아파요.
작업이 끝나가는 시간엔 더욱 온몸이 아파오는 작업자들. 드디어 오늘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오늘의 목표치를 채웠을까? 제법 묵직한 보자기를 펼쳐보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한 보람이 한데 가득 쌓였습니다. 아, 많이 갖고 오셨네요. 대략 얼마나 돼요, 무게? 한 20, 한 300kg 되겠네. 아, 이거 두고 가시는 거세요? 뭐, 약한 거지. 들어봐. 안고. 군대도 다녀온 20대 중반의 제작진이 패기 있게 도전. 하지만 무게에 비해 부피가 커 균형을 맞춰 일어서기가 영 어려운 눈치입니다. 메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기약도 못 걸어가는데. 40kg도 들고 가는데. 요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있다, 이것도. 천천히 내려가자고요. 좀 해가지고 가자. 바닥이 고르지 않은 탓에 맨몸으로 걷기도 만만치 않은 산길. 묵직한 짐까지 더해지니 내려가는 게 더욱 고역입니다. 때문에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일일 채취량은 20kg이라는군요. 아, 이거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네요. 나무를 오래 하는 사람 치고 연골, 이 무릎이 좋잖아. 연골이 짧아가 병원 내기는 사람 상당히 많아. 내려가는데도 2시간 가까이 걸어야 하는데요. 걷기 가장 힘든 구간이 지나가고 산 중토가리로 접어드니 여기서부터는 비교적 완만한 구간. 한 고비를 넘겼으니 이젠 좀 쉬어갈 참입니다. 시원해. 이 태수 씨는 아까부터 무릎이 시큰거리는 눈치인데요. 사실 그는 몇 해 전 봄 명이나무를 채취하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위가 위에 뭐 좀 바위인데 거기에 좀 이런 맹이들 하도 좀 많이 있었어요. 15m 좀 될 거야. 그 올라가서 이제 올라가서 바위를 자꾸 돌다가 떨어졌대. 여기까지 양쪽에 이게 다 수술. 아, 그러네요. 여기 수술 자국이네요. 네, 수술 자국. 이제 전에보다는 좀 이제 신경 쓰고 그처럼 한 번은 이제 안 덤비고 안전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죠. 아찔했던 그날의 경험. 그날 이후 그는 산 앞에 겸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저 너머의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었던 또 하루의 일과도 끝이 보입니다. 볼까만 하지 많이. 이제 집에 가면 더 가벼워 지금.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작업한 산 인근 마을의 한 식당. 채취한 명이나물은 당일에 이 일대 가게에 판매합니다. 고기는 곱겠다. 11kg. 하루 종일 애쓴 후 마주하는 밥상. 상위엔 명이가 가득합니다. 이거 맹이김치. 그건 맹이김치. 아, 이게 명이 김치예요? 맹이김치. 맹이 절임, 이거는 엉겅퀴 절임.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
싱싱한 명이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갓 딴 명이는 쌈채소로 제격입니다. 지금 완전고 내가 지금 많이 걸출해하고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삼겹살이요? 네, 삼겹살. 명이나물과 찰떡궁합인 삼겹살. 무태서보다 귀한 음식인 만큼 힘든 일을 하고 마주하는 특식인데요. 직접 채취한 명이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노릇하게 익은 삼겹살을 싱싱하고 알싸한 명이에 싸서 먹는 그 맛, 정말 부럽습니다. 냄새도 좋고 향도 좋고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아, 맛있고 같이 보니까 한잔 맛있고. 한 잔만 먹어. 아내의 고향에서 10년 전부터 두 번째 삶을 꾸리고 있는 이태수 씨와 귀농하는 친구를 따라 5년 전 울릉도에 터를 잡은 지한수 씨. 이젠 울릉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안산에 한 25년 살아요. 안산에서요? 예전에는 못 살 것 같더라고 들어와가지고 섬에 오니까 같이 가지고 한 1년 살고 나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더라고. 물 좋고 산 좋고 바람도 좋고. 다음 날 밤사이 또 한 차례 내린 눈. 울릉도엔 여전히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산을 찾은 두 사람. 오늘은 어제와 다른 코스로 길을 잡았는데요. 돌봉이. 돌봉 좀 못 가가지고 그 좌측으로 사자. 오늘 우측으로 한번 올라가거든. 양지로 가야 돼. 과연 오늘도 원하는 만큼의 명이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계곡을 따라 분주하게 걸음을 옮기는 작업자들. 오늘 역시 산 정상 부근에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 정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2시간이요? 그런데 대체 올라갈 수나 있는 건지 싶은 절벽. 두 사람은 설치되어 있는 줄을 잡고 성큼성큼 길을 오르는데요. 주로 명의 채취군들만 이용하는 위험한 길이라는군요. 제작진도 힘겹게 두 사람 뒤를 따릅니다. 오늘 어제보다 길이 더 험한데. 어제보다 더 험해요. 울릉도 산은 다 그래요. 그래요? 매일 거의 이런 길을 계속 타고 다니시는 거세요? 예. 진짜 명이가 쉽게 딸 수 있는 게 아니네. 더 위험한 구간을 오르는 만큼 신중하게 방향을 잡는 작업자들. 이 길 중간엔 특별한 쉼터가 있습니다. 와, 이거 물 어디서 나오노? 이게 뭐예요 여기는? 이 물요. 식수. 산에서 나오는 식수. 아, 정상 부근에 얼마 밑에 한 100m 부근에 네. 그 물이 나온다네. 섬 치고 치고는 물이 많네. 진짜 물 깨끗하네. 깨끗해요. 목 한 번 바삐 죽이고 30여 분을 더 올라가 다다른 곳. 거의 정상 부근에 올라서야 작업자들은 길을 멈췄는데요. 여기 장소를 정했어. 장소 여기가 저 까마귀. 질 좋은 명이가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모습. 비탈이 심한 지형이지만 이 정도 양이면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둘러 작업 준비를 하는데요. 어제보다 많이 위험해. 하여튼 최대한 안전이 적으니까 작업을 일단 줄을 좀 설치하고 예. 와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좀 올라가서 던져 나한테. 올라가가. 오 나무인데 와. 밭좀 제법 무거워. 발 디딜 곳이 마땅치 않은 지역. 명의 채취를 위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옆 비탈에 올라가 줄 매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아무리 산을 타지만 네. 밭을 낼 때는 꼭 내야지 안 그러면 그래 되게 힘들죠. 이런 산을 타는데 익숙하지 않은 제작진. 오지 마. 하얀 오지 마요. 조심해 조심. 아유 내가 그러니까요. 올리지 마. 고기 때문에 대역은 안 돼. 알겠습니다. 줄 없이는 접근하기 힘든 그야말로 깎아지른 절벽. 작업자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비탈 이곳저곳을 누비며 채취를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신경 쓰고 이 절벽에 매달려가고 짤 때 신경 쓰이죠 많이. 해마다 반복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긴장되는 절벽사에서의 작업. 행여 사고가 생길까 옮길 때마다 단단히 줄을 동여매고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는데요.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자란 명이는 상품 가치가 높습니다. 자가 줄 잡고 내려오면 돼. 이른 아침부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진 작업으로 얻은 넉넉한 결과물. 올 봄 들어 불과 사나흘 이어진 작업인데도 작업자의 손엔 벌써 물집이 잡혔습니다. 손이 예. 다 벗겨지셨네요. 좀 벗겨졌어요. 명이를 따면 원래 명이 쪽이 독해가지고 안에 장갑을 안 끼면 한 2번씩 벗겨지. 아, 두 번씩 벗겨져요? 독한 겨울을 이기고 자란 산이 주는 선물을 만나기 위해 매일 험한 길을 나서는 작업자들. 산중에서 만난 그들의 알싸한 봄이 깊어갑니다. 울릉도의 또 다른 마을. 이곳에서도 봄을 맞아 분주한 모습인데요. 좀 수상한 이동수단을 타고 내려오는 작업자. 이들 역시 명이나무를 채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요 입구에서 오늘 타고 쭉 이렇게 올라가 저 능선을 넘어가면은 저 명이 밭이 있습니다. 이 경사 심한데 사람들이 물건을 뭐 들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모노레일을 설치를 해갖고 사람도 운반하고 물건도 운반하고. 울릉도의 지역 특성상 경사면이 많아 이동수단으로 이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짐은 물론 사람도 실어 나르는 고마운 녀석이지만 승차감은 좀 아찔하다는군요. 외줄로 이어진 선로를 따라 경사면을 천천히 기어오르는 모노레일. 담당 PD 목소리만 들어도 잔뜩 겁에 질린 눈치입니다. 와, 이게 경사가 심해서 꽤 무섭네요. 처음 탈 때 굉장히 무서웠죠. 근데 몇 번 타니까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뭐 청룡열차 타는 기분이잖아요. 경사면의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 이곳은 자연산 명이의 생장 조건과 가장 비슷한 깎아지는 경사면에서 명이를 재배하는 밭입니다. 해발 고도 450에서 700m 사이에 조성된 밭에서 나는 명이는 자연산과 품질 차이가 적어 평지에서 자라는 것보다 50% 이상 비싼 값에 팔린다는데요. 여기는 지금 고지대가 돼서 저 밑에 저지대보다는 확실히 좀 잎이 커도 부드럽고 좀 질이 품질이 좀 좋아요. 여기는. 밭에 일정 간격으로 모노레일 선로를 깔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경사면에서 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은 일. 그래도 1년 중 한 달 남짓 딸 수 있는 명의를 채취하기 위해 매일 구슬땀을 흘립니다. 들고 나갈 게 350kg, 이게 줄 게 200kg 해가지고 550kg를 수확해야 되는데 10여 명의 작업자가 각자 50kg 이상 채취를 해야 하는 양 때문에 해가 뜨자마자 일을 시작해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비탈길을 다니며 허리 숙여서 해야 하는 작업은 여간 고역이 아닌 상황. 울릉도에서 하는 명의 채취는 산과 밭 어디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경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평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일손 놔보면 막 집에 가면 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다 아파요. 농사 짓는 일이 다 그렇지만 쪼그리고 앉아있는 일은 어디 쉽겠습니까? 게다가 넘어지지 않으려 힘주어 버텨가며 일을 하다 보니 일반 밭 작업보다 배로 힘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곳에서 명의를 키우는 동안은 비교적 손이 덜 간다고 하는군요. 홈지 갖고 맛보세요 하고 들이푼다. 잘 쓰고 싶어가. 이 주변에 명의가 자생했잖아요. 농약이고 뭐 전혀 그런 게 안 해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특유의 향이 있어 병충해에 강하고 울릉도 어디에서도 잘 자라는 명이나물. 한 해 동안 애쓰고 가꾼 것들을 딱 이 시기에 수확해 전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딱 채취할 시기지. 여기 이제 1년 농사라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지금 이래 안동 커가지고 채취를 못 하잖아. 억세면은 좀 질리거든 이게. 울릉도를 대표하는 작물로 주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명이나물. 작업자들은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오전 작업이 끝나고 각자 채취한 명의를 한데 모으는 작업자들. 이제 산 아래로 옮기기 위해 1차 포장을 해야 하는데요. 밭의 구획마다 선로가 연결되어 있어 모아진 명의는 모노레일에 실어 나릅니다. 그건 좀 곤란이 안 되는겨. 쉽게 상하는 특성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을 신문에 싸서 명의 사이에 밀어 넣는데요. 이렇게 해야 잎 주변이 마르거나 상하지 않고 긴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군요. 나물 싱싱하게 보내려고. 육지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 둘, 4개를 가져와요. 울릉도의 겨울을 이기고 나온 봄 선물, 명의가 육지로 향합니다. 경북 영덕의 나물 가공 공장. 하루 이틀 새 울릉도에서 채취한 명의가 상자마다 한가득입니다. 아이고 기분 좋다. 네, 나물 좋지요. 큰 것도 있고 새싹 같은 작은 잎들이 섞여서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좋은 것들만 골라내는 거죠. 지금 오늘 작업한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100박스 정도니까 한 2톤 정도. 2톤 정도요? 예. 내 칼을 저쪽에 있나? 명이나물을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첫 작업은 선별. 시든 것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량만큼씩 묶어두는데요. 이렇게 해야 명의가 상하지 않게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척할 때 이게 붙어요. 붙으면은 이 세척할 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래 묶어서 세척하려고 그래요. 이곳에선 울릉도에서 나는 모든 종류의 나물들을 취급하는데요. 때문에 명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정신없이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에 눈 밑에서 자라가 지금 이제 봄에 이거 채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이런 것도 맛있어요. 약 830제곱미터 넓이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주로 명이나물 절임. 작업의 첫 시작은 세척인데요. 세척기 안에 명이 묶음을 넣고 잘 저어주면 물살에 명이가 흘러가며 불순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순물하고 뭐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세척하는 거. 일차로 강한 물살에 깨끗하게 세척된 명이나물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며 2차 세척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렇게 세척 작업까지 마친 명이는 말끔하게 물을 털어주면 기본적인 밑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제조할 명이 절임은 약 2,500kg 분량. 한 번에 만드는 소스 양은 220리터인데요. 일정 비율의 물과 간장, 설탕과 식초를 가열통에 넣고 저으면서 끓이면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7, 8번 정도 만듭니다. 하루에. 15kg씩 들어가는 통에 명이를 8kg씩 넣고 여기에 미리 끓여서 식혀둔 소스를 부어주는데요. 이곳에서 1년 동안 판매할 명이 절임은 한 달 남짓 동안 모두 완성됩니다. 해상 양이 한 10개 정도면 한 180통 아주머니들 작업하시는 데서 하루 종일 이게 나올 겁니다. 양념까지 넣고 밀봉한 통은 숙성을 위해 저장고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에서 일정 기간 숙성하면 상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연 상태로 상온 보관합니다. 숙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숙성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명이 절임은 급속 냉동에 보관하고 바로 판매할 분량은 일정 무게씩 담아서 진공 포장 작업을 거칩니다. 자연이 기르고 사람의 정성이 더해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소비자들 식탁에 깨끗한 먹거리로 가는 거 보면 뿌듯하죠. 고생했는 보람이 있죠. 이젠 누구나 좋아하는 고깃집 단골 밑반찬이 된 명이 절임. 여기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 있습니다.